작년 2019년 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를 겪어봤지만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까지 난리 난 건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6월 22일 기준으로 전 세계 감염자 88만 명에 사망자 46만 명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코로나19.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가 21세기형 전염병의 예고편일 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망을 암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채널에서는 역시나 기후변화, 환경 파괴와 관련해 얘기해 볼 텐데요. 인류의 활동으로 전 지구 자연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죠. 벌목, 도로 건설, 도시 확장, 도시 주변 지역 개발, 화학오염, 바다오염, 기후변화, 물품의 과생산과 국제교역, 자연을 파괴하며 쌓아 올린 모든 문명화.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생태계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이며 미국의 거대 경제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에게 정책 조언을 하는 제레미 러프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동물을 타고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의 서식지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던 동식물, 각종 병원체들이 사람의 토지 이용 변화로 서식지를 잃으면서 일부는 멸종하거나 일부는 인간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인 거죠.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인수공통 감염이라는 게 뭘까요? 종을 넘나들며 인간과 동물의 공통으로 발생되는, 인간이 동물에게, 동물이 인간에게 상호 전파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인간이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동물의 영역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인수공통 감염병이 확산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이렇습니다. 1980년대 공식적으로 발견된 에이즈, 고등 유인원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졌고요. 2003년에 사스, 사양 고양이를 통해 비롯됐다고 알려졌죠.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유행했던 조류 독감은 새, 2009년 신종플루는 돼지, 에볼라는 박쥐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야생 물새에서 시작돼 몇몇 가축을 거친 뒤 대유행을 일으켜 190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을 죽인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까지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모두 동물로부터 감염된 바이러스들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로 대대로 번식하면서 숙주에 기생하며 생존합니다. 닭쥐, 원숭이, 가축동물, 조류 같은 보유 숙주와 함께 공생하며 살다가 증식 숙주나 직접적으로 다른 종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시키는 거죠. 2008년 세계적 저널 네이처에 발표되었던 영국 과학자 케이트 존스 팀의 논문에서는 1940년에서 2004년까지 발생한 300건 이상의 신종 전염병 사건들을 조사했는데요. 신종 감염병의 기원은 약 60%의 비율로 인수공통 감염이 차지하는데 이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의 71.8%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됐다고 하면서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은 모든 신종 전염병 중 전 세계인들의 보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결론냅니다. 2020년 6월에 국제학술지 포유류 리뷰에 발표된 영국 엑시터대의 오를리 라즈구르 팀의 연구도 199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표된 인수공통 감염병과 토지 이용 변화에 관한 총 276건의 연구를 분석했는데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의 거의 3분의 2가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대부분의 인수공통 감염병은 야생동물에서 유래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검토한 연구들은 토지 이용 변화의 직접적이고 연쇄적인 효과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연생태 서식지를 직간접적으로 파괴하며 침범해 치명적인 바이러스와의 접촉이 더 쉬워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이러스 입장에서 인간은 최고의 숙주겠다 싶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이곳저곳 깊숙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인간이니까요. 그럼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돌아다니지도 말아야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지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자연 생태계를 인간의 유익을 위해 개발하는 자원으로만 본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치명적인 해가 되기 때문에
자연도 존중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태이자 뿌리인 그 영역과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이유뿐 아니라 기후변화도 전염병 대유행의 위협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난다고 했고, 현재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는 고대 활동 바이러스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 밖으로 노출될 때 인간의 면역 반응이 대처가 가능한지도 모르는 일이죠.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갈수록 짧은 주기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수준의 감염병이 2-3년에 한 번씩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고 쓰고 있는 모든 게 자연 생태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는 모두 그 발자국을 지구상 어딘가에 남기게 되죠. 이 시대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진 않죠. 저 또한 그럴 때가 많고요.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생각까지 하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가 받을 피해만 생각해 보아도 이는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이 자주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붕괴로 치르게 될 피해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흔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둘로 나눠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